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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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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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선 오염수 해양 투기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빠르면 280일 안에 한반도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일본은 안전하다고 강변하지만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태평양 도서국 포럼, 즉 호주, 뉴질랜드, 피지 등 태평양 연안 18개 섬나라가 참여하는 연합체에서는 핵물리학, 해양학, 생물학 등 분야별 국제 전문가들을 모아서 자문단을 구성했고 1년여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방류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국의 해양연구소 100여 개의 연합체인 전미해양연구소 협회는 지난해 12월 IAEA는 생물학적 전문성은 충분하지 않다고 강변하면서 규제 기준들이 최선의 과학적 자료를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 내에서도 일본의 어협동조합 등 여러 단위들이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고 일본 여론조사조차도 50%의 일본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응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시민사회가 저희 국민들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여는 말씀은 한국진보연대 박석훈 상임대표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선요, 용어에 대해서 저 기자 여러분께 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언론이나 또 정부기관이나 뭐 여러 단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뭐 이렇게 써왔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그런 일치된 견해에 의하면 방류라 하면 정상적인 원전 가동이나 이런 과정에서 이 관련되는 물질들을 바다에 보내는 것을 방류라고 판정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들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방사선 오염수는 정상적인 가동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고가 발생해서 이미 그 방사선으로 오염이 되어 있는 비정상적인 그런 그 사고난 오염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사고난 오염수를 바다에 내보내는 것은 방사선 오염수 해양 투기라고 하는 것이 또 올바른 법이다 이랬어. 그래서 오늘 저희 기자회견 제목을 후쿠시마 방사선 오염수 해양 투기. 근데 이제 언론에서 하도 지금 방류라고 해놨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방류라는 용어에 익숙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양 투기라 쓰자. 해양 투기 가로 열고 좀 방류 가로 닫고 이렇게 아마 쓰기로 했다는 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면 여러 가지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과정에서 이 일본 정부가 자국의 국민들과 또 국제사회, 세계 시민들에게 꼼수를 쓰면서 속이고 있는, 기만하고 있는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1993년도에 러시아에서 오염물질을 바다에 해양 투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가장 격렬하게 반대한 나라가 일본 정부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러시아의 해양 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국제적인 캠페인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는 이 방사성 물질을 해양 투기를 못했습니다. 저지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한 입에 두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해양 투기하는 것을 일본 정부가 반대하고 일본 정부는 핵오염 물질을 해양에 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율배반칙이 한 입에 두 말하는 거다. 이렇게 국제적인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64개 핵물질 중에 단 2가지에 대해서 7가지에 대해서 했다고 말도 있고요. 나머지 핵물질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사조차도 하고 있지 않아.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과학적으로 모순되는 그런 결과들이 국제 자료를 다 만들었습니다만 자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제적인 과학자들이 도쿄 전력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과학적으로 어긋나는 모순되는 이런 데이터가 나오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도쿄 전력은 모른다라고 해요. 도쿄 전력도 모르고 일본 정부도 모르는 방사선 오염 물질을 해양 투기한다는 것은 범죄이다. 국제적 범죄이다. 그리고 자국민을 속이는 일이고 인류를 속이는 그런 만행이다. 낭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랜 논의 끝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는 방사선 오염수 해양 투기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범국민적 운동을 해나가자. 두 번째, 윤석열 정부가 한국 국민의 대표로서 일본 정부의 방사선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그리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도록 촉구하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제소하면 대개 보름 내지 한 달 정도면 1차적인 조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속하게 하라라는 게 두 번째 요구고요. 세 번째 요구 핵심은 일본 정부 자국 국민들과 인류를 속이는 이런 꼼수 즉각 중단하고 방사선 오염수 해양 투기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기자회견 나중에 아마 사격 발표도 하겠지만 오늘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범국민적인 반대운동들을 진행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국제적인 연대활동을 통해서 인류적 범죄에 대해서 인류 공동의 대응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함께 합시다. 언론 여러분들께서 잘 좀 진실을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각계가 오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 각계의 우려의 목소리 그리고 해양투기 반대하는 목소리를 연이어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환경단위를 대표해서 환경운동연합의 김춘희 사무총장님 모시고 규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연합에서 일하고 있는 김춘희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은 한일회담 성과를 한일관계 복원,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성 확인이라 쓰고 있습니다. 올 여름부터 향후 30년간 일본 정부의 방사선 오염수 투기 계획으로 우리 바다, 우리 먹거리, 우리 시민 건강이 위험한데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발전이라는 게 과연 가능하기나 할까요? 후쿠시마 방사선 오염수 관련 정상 간의 대화는 공개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가 있는 가운데 일본 정계 인사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윤 대통령이 말했다는 뉴스는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국민 안심이 기준이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슬로건이 무색한 대통령의 이 발언.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그리고 후쿠시마 방사선 오염수 투기가 단순히 대한민국만의 문제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세계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태평양 호혜 평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우리의 대통령은 단호히 반대라고 했어야 합니다.
1993년 10월 러시아 선박이 핵 잠수함에서 생긴 저준위 핵폐기물 900톤을 일본 홋카이도 섬에서 서쪽 540km 떨어진 바다에 방류했을 때 일본 국민, 일본 언론, 일본 정부는 러시아 정부를 강력히 비난했고 세계 각국은 이에 호응했습니다. 그 결과 1994년 2월 모든 유형의 핵폐기물 해양 투기금지라는 내용이 국제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일본의 처지가 지금 한국을 비롯한 태평양 연안국임을 일본은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외교부도 당시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국제사회에 협력하여 이 계획을 저지시켜야 합니다. 국제환경법의 대원칙은 사전 예방, 투명성, 사전 통보 등에 관한 법적, 도덕적 의무 이행입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는 사전 예방이라는 대전제도 없고 투명하지도 않습니다. 일본 정부가 투명하게 처리되고 인체와 환경에 영향 없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라는 내용으로 G7 국가들의 환영 성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환경단체, 어민단체와도 협력하려고 합니다. 포획평등의 한일관계, 설린의 한일관계, 우리 5천만 국민도 원합니다. 태평양 연안국 국민도 원합니다.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은 일본이 한국과 태평양 연안국가의 일제강점의 역사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사과했을 때,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않았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연이어서 부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산림연합 환경활동회의 김은영 의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산림연합 환경활동회의 의장 김은영입니다. 저도 바로 읽겠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12년이 지났습니다.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 원전 내부에 스며든 빗물과 지하수의 총합인 방사능 오염수는 사고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30년간 바다에 방류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언제쯤 사고 원전의 폐로가 이루어질지 현재 기술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에게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막고 대신 장기 저장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일본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한 국제원자력기구의 평가 결과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3의 전문가를 통한 투명한 검증 자료를 일본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을 우리 정부에 요구합니다. 한산림은 1989년 한산림 선언을 통해 핵무기와 핵발전의 위험성을 꾸준히 경고해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방사성 물질 오염에 대비한 자주 기준을 강화하고 사례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습니다. 올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물 관리와 검사 주기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하지만 방류에 대비한 관리 기준 강화가 바다 오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염수 투기를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 없는 안전한 먹거리와 바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저지하는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한국에서는 WTO 제소의 결과 일본의 8개현, 후쿠시마 근해 8개현의 수산물은 수입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은 수입이 되고 있다는 사실 잘 안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체 규정에 의해서 수입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수입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농민들도 그래서 우려가 더욱 큽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하원호 의장님
모시고 규탄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미래 총연맹 의장 강원호입니다. 그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다고 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은 4월달에 어민들, 농민들 전체가 모여서 10,000명 이상이 모여서 3월달에 CPTPP와 연계해서 농수산물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반대 집회를 해드렸습니다. 그게 1년 동안 똑같이 오염수 방류 반대를 하고 있지만 끝까지 지금 일본은 방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류하고 해양 투기를 했죠. 투기를 계획하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물론 많은 학자들이 해양 난류 해류들이 6개월이 걸리니 1년이 걸리니 이야기하지만 실제 연안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은 연안을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일본 연안하고 한국 연안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일례로 낚시꾼들도 대부분이 대만으로 건너가서 낚시를 하고 일본 가서 많이 할 정도로 물고기 교류는 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에서 오염된 물고기가 한국에 건너오는 것은 순간이라고 봐집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 후쿠시마 재난이 일어났을 때 노량진 수산시내 해가 백거리가 하나도 안 팔렸습니다. 수산시장이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양 투기가 일어난다면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체르노빌이라든지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서 사람들은 대피를 했지만 그래도 암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발병이 있지만 동물들은 전혀 아무도 대피를 시키지도 못합니다. 거기 사는 잘 자는 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벤이들이 일으킬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 축산물, 뭐 수산물을 한국에서는 일본에서는 CPTPP를 통해서 한국의 수입을 강요를 하고 있는 실제. 그래서 농민들은 1년 전부터 그 CPTPP를 반대하고 막아내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물밑에 CPTPP가 숨어는 있지만은 정부에서는 빠르게 진행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오염수 투기 문제를 빠르게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고 또 CPTPP 가입의 승계 조건으로 우리 농업을 파탄시키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이미 윤석열 정권은 자존심도 내팽개치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불효개교를 지속하여 수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현실이 되는 그날은 윤석열 정권을 갈아엎는 날이 아마 갈아엎는 전 국민의 강경의 신호탄이 되는 날로 봐집니다. 그러나 사실들을 지금 윤석열 정부나 정부에서는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해양 오염수 투기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해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고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중간에 저희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디 세 번 연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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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는 해양 투기를 단호히 반대하고 일본을 국제 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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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포기하고 자국 내 보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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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어서 규탄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환경보건위 송기호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본론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의 심각한 헌법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해양
생태 주권에 따라서 독자적인 일본 오염수 분석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유엔 해양법 협약 회원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국제법적 권리를 행사해서 일본에 대해서 즉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 즉 IAEA의 점검 절차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의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현재 국제원자력기구가 진행하고 있는 이른바 리뷰, 재검토 절차라는 것은 국제법에 따른 절차가 아니라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른 국제법적 절차가 아니라 2021년 7월에 일본 정부와 IAEA 사이에 임의적으로 체결한 협약에 근거한 지극히 임의적인 절차 지극히 임의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헌법 10조는 대통령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원자력 산업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IAEA의 절차의 모든 것을 맡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 있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될 의무는 단순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이고 규범적인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단지 IAEA에 추종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일본의 논리에 순응하고 우리 해양 생태 주권에 따른 적극적 조치 그리고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른 우리의 독자적인 분석을 하지 않는 이 상태를 계속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즉시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해양법 협약 192조의 해양 생태계 보전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일본의 오염수 투기 시도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이른바 유엔 해양법 협약 206조에 따른 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해서도 독자적으로 분석해서 그것이 축적, 침강, 해전 퇴적과 같은 대단히 중요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국제법 위반의 환경영향평가임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의 이러한 부작위 그리고 해양생태 주권 포기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게 되면 탄핵의 사유가 됩니다. 명확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규탄의 말씀입니다. 한국 YWCA 구정혜 상임이사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YWCA 연합회 상임이사 구정혜입니다. 지난 목요일 4월 6일 우리 한국 YWCA는 45개 지역에서 모여든 YWCA 회원들 약 250여 명과 함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투기 저지 긴급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할 수 없다. 한시바삐 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책임감에 바쁜 일들을 제쳐두고 새벽부터 모여든 우리 회원과 활동가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청년 활동가의 발언이 지금도 가슴에 울립니다. 도대체 청소년과 청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시대는 언제가 될지 지금이라고는 단연코 말할 수 없는데 과연 안전한 때를 맞이할 수나 있는 건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외침 앞에서 우리는 미안해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청년의 2세들은 우리의 앞바다에서 나오는 수산물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르는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위험성을 괴담이라고 치부하지만 그 괴담이 현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인 우리들도 이 일에 시대적 책임을 갖고 행동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 꼽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마십시오.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지켜내십시오. 일본 정부는 국제적 방사능 테러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생명평화를 책임있게 실천하십시오. 그리하여 태평양 인접 국가들의 생존권과 해양 생태계 안전을 지키십시오. 생명과 살림의 가치를 지켜내고자 애써온 우리 여성들과 시민들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로부터 우리 바다와 먹거리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들의 정당하고 시급한 요구에 정부는 조속히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연이어서 규탄의 말씀입니다. 민주노총의 김은영 부위원장님 모시고 규탄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은영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자국에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보관할 것을 거부하고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과 생명의 보금자리 바다를 죽음의 바다로 만드는 참사를 일으키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다를 생존권의 터전으로 삼아왔던 수산업 종사자, 노동자들, 농민들 생존권조차 파괴하며 오염수, 방사성 오염수는 특히 태아나 아이들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과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하고 우리 국민들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고자 합니다. 나라의 국익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존재해야 할 한국 정부는 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더 역사와 국격과 국익을 훼손하고 일본과의 불욕적 굴종자 외교를 하며 국민들의 부끄러움과 생명과 안전마저 저버리는 외교로 일관할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부라면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명확하고 강력한 입장을 일본 정부에게 피력해야 하고 모든 법적, 외교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본과의 외교에서 주권국가로서 임하며 우리나라의 바다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아이들과 미래를 위해서 그 나라의 운명을 지키는 길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지속하고 노동자 탄압에만 일관하면 전 민중적 항쟁에 부딪힐 수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앞서 이곳에서 10시부터 대표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 단체 대표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2021년부터 일본의 오염수, 방사선 오염수 방류 대응 연대체였던 일본의 방사선 오염수 방류 저지 행동을 오늘 이 자리에서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일본의 방사선 오염수 해양 투기 가로치고 가로닫고 방류 저지 행동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 함께
오늘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하신 분들은 783개 단체, 전국의 단체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대표자회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마련했는데요. 이 사업계획 발표를 시민사회 연대회의 이승훈 운영위원장님이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대응계획을 만들어 왔었던 어떤 경과나 뭐 이런 것들은 사회자가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첫 번째로 목표 및 방향은 뭐 이제 5가지 정도로서 이제 뭐 첫 번째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게 4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안전하지 않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막아낸다. 해양 투기 막아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입니다. 그래서 제소의 주체는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문제 그리고 오염수 방류 저지하는 조치 이거를 윤석열 정부가 좀 취할 수 있도록 압박한다.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론을 좀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일정 부분 좀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런 여론들을 좀 더 확대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피력하게 하고 그리고 대책을 마련하게 한다. 네, 그래서 이런 대책들이 좀 만들어지는 게 좀 미온적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규탄 투쟁에까지 나가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염수 투기 관련해서 반대하는 국제적 여론들을 좀 연결하는 국제연대를 조직하고 형성해 나가겠다. 이런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계획은 첫 번째는 1차적인 피해를 입고 계시는 해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간담회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전남, 경남, 부산, 울산, 제주 그래서 지역별로 대책위도 좀 구성을 하고 간담회도 좀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연대 사업 그리고 일본 단체와의 연대 활동인데요. 그 첫 번째로는 유엔이 정한 환경의 날이 6월 5일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엔이 정한 국제해양의 날이 6월 8일인데요. 여기서 이제 공동행동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행동을 통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연대 활동을 강화. 이건 국내에 있는 단체들뿐만 아니라 일본이 좀 많이 있겠죠. 그리고 일본을 포함해서 국제적으로 일본의 해양 투기 방류를 반대하는 그런 여론들을 좀 연대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문서로 좀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보시면은 좀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피해국에서 만들어내는 혹은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괴담이 아니고 일본의 전문가들조차도 일본의 투기와 관련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대대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토론회도 기획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문서에 보시면은 보도자료에 보시면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민행동입니다. 그래서 범국민 서명운동을 하는데 이미 여러 단위에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왔었던 서명운동들을 좀 모으고 그리고 실제로 여론을 좀 더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집중적인 서명운동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캠페인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서명은 국회가 이미 국회에서 결의안을 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명과 함께 국회에 전달을 하면서 국회에서 이미 만들었었던 결의안을 좀 이해가라 이런 정도. 그리고 뭐 정부 주요 정당 뭐 이렇게 면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밖에서 확산되고 있는 어떤 여론의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국민 대회인데요. 이거야말로 집중적으로 좀 시민들과 함께 투기와 관련한 분노를 좀 공감하고 나누는 시간인데 이건 좀 매월 좀 진행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월 달에 4월 22일경인데요. 이건 지금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이후에 공동행동
좀 상황실이 꾸려지면 좀 더 구체적인 안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달에는 5월 20일 정도로 현재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계 행동 관련해서는 네, 이건 문서로 좀 대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다양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대응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대응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사실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이 2021년 만들어졌었습니다. 근데 이걸 좀 확대 재개편한다라는 의미에서 명칭도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 이렇게 좀 바꾸고 방류에서 투기라는 명칭을 바꾸고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표현을 써주셨는데 불법적인 것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는 투기라는 표현이 더 옳겠다. 이렇게 좀 대표자 회의에서도 합의를 했습니다. 운영 관련해서는 대표자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대표자 회의에는 참여하는 단체의 모든 대표자들이 그 정도까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국제 캠페인을 한다는 거고요. 국내에서도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특히 4월 22일입니다. 4월 22일 날 해양투기 반대 범국민 대회를 한다라는 점을 좀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언론도 잘 보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의 요구가 담긴 기자회견문 낭독 순서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참여연대 이지연 처장님 그리고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이서영 기획국장님 그리고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 양옥희 회장님 그리고 행복 중심 생협의 이수하 이사장님 함께 앞쪽으로 나와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으로 나오십시오. 네, 앞쪽으로 나오십시오. 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투기계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는 해양 투기를 단호히 반대하고 일본을 국제 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하라! 예, 마지막 호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한다! 예, 고맙습니다. 약간 수정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기자회견문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가운데로 하시면 예,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쪽에 다 같이 서서 바랍니다. 예, 기자회견문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사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해양 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하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나고 있지만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은 요원하고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와 오염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올여름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준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폐로 계획에 맞춰 30년에서 40년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어 폐로는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하면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년이 끝이 아니라 수백 년 해양 투기의 시작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하지만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밝힌 적이 없고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대해서도 제대로 연구한 적도 없다. 더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에는 지금까지 퍼올린 오염수보다 더 심각한 고농도의 오염수가 원자로 건물에 존재하고 있다. 현재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녹아내린 폐경류를 제거할 방법이 없다. 설사 공을 밖으로 꺼낸다 하더라도 고선량의 방사능을 내뿜는 녹아내린 폐경류를 처리할 방법도 없다. 또한 알프스, 즉 다액종 제거 설비를 통해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선량의 폐기물 역시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다. 사람이 1시간 이상 작업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의 고선량을 내뿜는 이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할 부지를 증축하지 않는다면 알프스조차 더 가동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 운운할 때가 아니라 현재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우리들이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태도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의 현황과 상태에 대한 고찰 없이 일본 정부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우려, 유감, 반대라는 표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상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크게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다 생태계의 생명과 그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이자 미래 세대에게서 생명을 보고 바다를 빼앗는 핵테러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과 같이 애매한 태도로 일본 정부의 방사선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묵인한다면 일본 정부와 같은 핵테러 공범이 되는 것이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명백한 국제해양법 위반이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선도 두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당연히 국제해양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해야 한다. 함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미루는 잠정 조치를 재판부에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모두를 위해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모였다.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그를 위해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을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으로 확대 개편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국제연대를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 나갈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 규탄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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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는 해양 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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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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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4월 12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행동가 783개 연명 단체가 함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려고